자, 알림이 황희두 뉴스타파 팬덤 정치 특집 다큐 내 인터뷰가 통편집된 이유가 뭘까? 최근 논란이 된 뉴스타파 특집 다큐 인터뷰에 나도 참여했었다. 하지만 통편집되어 단 1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이유가 뭘까? 처음엔 혹시 1, 2편으로 나눠서 올라오는 건가 싶어 일단 기다려보자는 심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편에 올라온 박용진, 이원욱 의원 발언 비중을 보더라도 그들과는 다른 생각을 전한 내 발언이 통편집된 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3월 말에 피디님한테 팬덤 정치 관련 인터뷰 요청 연락을 받고 나는 흔쾌히 촬영에 응했다.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를 맡게 된 이후부터 노사모와 개딸에 대한 생각, 팬덤 정치의 영향력과 성과, 우려점 등 관련 질문을 받고 내 생각을 전했다. 거듭 밝혀왔듯이 과격한 욕설 문자, 과도한 비방 행위에는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앞서 언급한 정치인들처럼 추상적으로 팬덤 정치라고 싸잡아 비난하는 모습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팬덤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기성 정치인뿐만 아니라 당원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었기에 바쁜 시간 쪼개어 인터뷰에 응했는데 통편집을 당하고 나니 어안이 멍멍하다. 내가 TV나 방송에 못 나와 안달난 사람도 아니고 통편집한 이유라도 먼저 연락해서 설명해 주었다면 이렇게 아쉽진 않았을 것이다. 평소 믿고 보던 언론사이기에 더욱 아쉬운 건 나뿐일까?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대시간이나 시간을 내서 인터뷰를 했는데 황희두의 발언은 다 잘라버렸다. 아예 내지도 않았다는 게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강녀TV의 악마화도 내용이 있었죠. 이렇게 악의적으로 자신의 영상이 쓰인 걸 보고 뉴스타파 저 여기자 전화 안 받는, 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허재현 기자입니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폭력행동 노사모 백씨, 알고 보니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였다. 어떻게 이재명 정치 팬덤과 김건희 정치 팬덤을 동등하게 놓고 비교할 수 있는지 저널리즘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전자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노사모 운동의 최근 모습이고 후자는 그냥 사회 일탈 그룹인 일베 활동의 변형인 것을 뉴스타파는 정말 모릅니까? 그런데 제가 영상을 보다가 더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보도 말미에 기자가 정치인 팬을 자처한 사람들의 폭력 행위가 만연하다. 20년 전에도 정치인 팬클럽인 노사모의 한 회원이 과격한 방식의 행동을 한 적이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백모씨 어쩌고 말하는데 이거 조사해봤더니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였습니다. 백은종 대표는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식에 격분해 자해를 한 것입니다. 노무현이라는 팬덤에 빠져서 특정 누구를 공격한 게 아니라 정치권의 부당한 폭거에 몸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본인 외에는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어요. 분신은 누구를 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내던지는,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되는 사회적 약자들의 최후 저항 수단이자 몸부림입니다. 그걸 뉴스타파 기자가 정말 모른단 말입니까? 어떻게 백은종 대표의 당시 한 거를 박지원 씨를 공격하려고 찾아간 누리꾼 유튜버랑 동급 취급합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독재 항고에 한 수많은 열사들의 행동이 그저 폭력 행동이라는 겁니까? 뭡니까? 강경대 열사나 이런 분들이 그저 김대중 팬클럽이 되어 폭력 행위한 겁니까? 민주노총 건설노조 분신하신 분도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왜 처음부터 백은종이라고 보도 안 하고 백모씨라고 보도했나요? 뉴스타파는 해명하세요. 백은종이라고 보도하면 독자들이 당신들의 얄팍한 거짓말, 독재한 거 분신을 팬덤 폭력 행위로 몰아가려던 그 술수가 드러날 것 같았습니까? 뉴스타파는 사과하고 영상 삭제하세요. 안 그러면 제가 나서서 뉴스타파 후원해지 운동 시작할 겁니다. 한 1만 명쯤 후원회원 사라져야 정신 차리고 사과할 겁니까? 관점의 차이는 인내할 수 있지만 왜곡 보도는 참을 수 없습니다. 뉴스타파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여의도 집회에서 몸에 불을 붙여 중화상을 입은 노사모 회원 52살 백모 씨는 이렇게 나옵니다. 백은종 대표를 폭력적인 팬덤으로 묘사해버렸어요. 자, 이러고 나서 허재현 기자가 이제 박종화 기자를 또 알아봤습니다. 이번 뉴스타파 문제의 다큐 만든 사람 누군지 찾아봤더니 박종화. 조사를 좀 해보니 박종화 씨는 과거 갈릴레이 서클이라는 기자 모임에서 장은선과 활동, 장은선은 다페이스라는 페미니즘 여성지 대표가 되고 박종화는 뉴스타파로 들어간 듯. 이번 문제의 다큐는 극단적 여성운동이라는 불구덩이로 뉴스타파를 끌고 들어가려고 벌인 일탈행동으로 의심됨. 박종화 씨, 솔직히 말해봐요. 박지원이라는 정치인을 띄워주려고 이번 다큐 만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언론을 이용해 여성운동을 하려 했던 건가요? 페미가 결국은 다고를 쳤습니다. 왜 조작까지 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박지원을 띄우기 위해서 왜 조작까지 했느냐? 페미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큽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이대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페미니스트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은요, 남녀 평등이죠.
그런데 이 사회에 해를 끼치고 있는 페미들은요, 목표가 남녀 평등이 아닙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페미를 무시할 수 없다. 이게 정치인들의 처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페미들도 대력인 것 같고 표가 되는 것 같고. 하지만 페미는 표가 되지 않는다. 이걸 정치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일단 페미가 표가 되고 돈이 된다면요, 정의당이 저 모양 저 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의당을 보면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정의당이 노동자들의 정당에서 페미의 정당으로 갈아타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돈 없다고 징징거리고 있어요. 페미가 숫자가 많고 돈이 된다면 정의당이 살아났어야죠. 하지만 정의당은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총선에 사라지게 될 겁니다. 페미의 숫자는 딱 그 정도예요. 하지만 페미들은 온라인 화력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게 뭐냐? 홍대에 개업한 페미 전용, 여성 전용 칵테일바입니다. 놀이터라는 곳이에요. 인테리어도 이렇게 꾸며놓고 놀이터, 아디오스 파더 퍼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페미예요. 남성 혐오가 깔려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떤 내용으로 써있냐? 그러면 남자들이 안 좋아해. 딸 페미니즘 그런 거 하고 다니지 마. 절대 안 돼. 애는 언제 낳을 거니? 딸 너 레즈비언 같은 거 아니지? 딸이라고 하나 있는 게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하냐? 이런 아빠들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이런 내용을 잔뜩 실어놓고 아디오스 파더 퍼커 이런 애들이 대한민국의 페미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간마더, 여성은 가시되고 그냥 파더, 칵테일 이름입니다. 아디오스 파더 퍼커. 아무래도 아버지가 가시 될 수는 이렇게 되면서 남성 혐오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페미의 정체입니다. 놀이터를 만든 대표예요. 사회학과 홍대생인지 모르겠는데 페미들이 다 하나같이 머리를 굳이 이렇게 합니다. 남자처럼. 굳이 이렇게 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그런데 여기가 영업을 종료한다고 합니다. 망했다는 거죠. 자, 페미가 돈이 안 됩니다. 숫자가 적어요. 인터넷에서 시끄러운데 돈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사진이 있어요. 아쉽다 막 이런 댓글이 막 있는데 계산할 때만이라도 남성 출입을 허가해 주셨다면 잘 됐을 텐데 아쉬워요. 이런 애들이 페미라는 거예요.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정치인들한테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요, 페미 눈치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자, 페미 때문에 민주당 문재인 정부, 이준석과 뻑과 같은 이런 애들의 가스라이팅에 이대남들이 홀라당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이 당선이 된 것도 크죠. 이 찍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이 찍남들이요, 이 하나에 열광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했습니까? 청년 예산 다 깎아먹었죠? 여가부 폐지 안 했습니다. 거기다가 전년 대비 1027억 증가했어요. 여가부 예산이 더 커졌습니다. 여가부가 더 커졌어. 이 찍들아, 행복하냐? 더 커졌어요, 여가부가. 이게 현실입니다. 페미는 사회에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남녀 평등을 추구하는 세력이 페미 세력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페미라고 자처하는 애들은요, 여자 1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치인들에게 물어봅니다. 1배와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정치인이라면 1배랑 당연히 함께 갈 수 없죠. 그런데 왜 페미들하고 함께 가려고 합니까? 페미는 여자 1배예요. 닷페이스에 출연한 게 여자 1배들 놀이터에 출연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절대 페미와 손잡는 제스처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페미를 거부한다고 해서 여성표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성들 중에서도 대다수의 여성들은 페미를 싫어합니다.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재명에게 페미의 함정을 깐 질문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준석 같은 애들이 그런 걸 노리고 있거든요. 나 페미니스트다. 나 페미니즘 지지한다. 이런 말을 하기만 해라. 그럼 그거 딱 박제해서 또 가스라이팅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인 전략 조언해드립니다. 페미 관련해서 두둔하냐,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할 때 이재명 대표는 저는 대동세상을 꿈꿉니다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페미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대동세상, 남녀가 평등한 세상. 이재명의 대동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이에요. 하지만 페미니즘, 페미니스트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굉장히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대동세상이라고만 말하세요. 그걸 가지고 반박하면 그 페미는 여자 1배라는 겁니다. 이재명의 대동세상이 진정한 페미니즘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꼭 페미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대동세상으로 그 함정을 빠져나가길 부탁드린다.